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취득세 했죠, 그죠? 그 취득세에서 공부했던 게 뭐죠? 납세의 의무자, 그죠?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딱 네 가지잖아, 그죠? 그리고 세율에서 표준 세율, 중과세율, 비과세. 그리고 비과세는 세금 안 내는 거지만 나머지는 이제 신고 납부 언제까지고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그 60일 내에 신고 납부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근데 사고 나서는 이제 팔아야 되겠죠, 그죠? 오늘은 이제 양도세입니다. 저는 이제 순서가 항상 취득세, 다음 양도세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강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보유 단계, 재산세와 종부세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도세입니다.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할 때 이제 양도이라죠, 그죠? 양도는 파란 겁니다, 그죠? 자, 일단 한번 보세요.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다. 그죠? 얼마 남았죠? 5천만 남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양도 차익이라 부릅니다. 양도 차익. 이제 우리가 이익을 하죠, 그죠? 말하면 시세 차익.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법 공부를 하시니까 이제 세법에 나오는 용어를 이제 자꾸 익히셔야 됩니다. 반복하셔가지고 양도 차익 아시겠죠? 양도 차익, 시세 차익 같은 말인데 우리 이제 공부하실 때는 양도 차익을 부르세요. 요걸 뭐라 할까요? 1억 취득가액. 그렇죠? 1억은 샀잖아, 그죠? 이걸 우리는 취득가액이다. 이렇게 취득 금액 같은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시험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취득가액. 세법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이걸 자꾸 이제 우리가 반복해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는 뭐라 할까요? 그렇죠? 양도가액. 양도가액. 자꾸 반복하세요. 취득가액, 양도가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차액을 우리는 양도 차익이라 부른다. 그죠? 이걸 양도 차익이죠. 양도 차익. 여기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세율. 그죠? 이 세금을 우리는 양도소득세라 이랍니다. 줄여서 제가 양도세라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아시겠죠? 그죠? 양도소득세. 자,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으니까 5천만 원 남았습니다. 이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 그럼 우리가 1억에 샀을 때 내는 세금, 요 1억에 대한 세금이 무슨 세죠? 그렇죠. 취득세. 요 1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 무슨 세? 재산세. 그죠? 재산세. 요게 1억짜리가 아니고 6억을 넘었을 때, 6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요 차익에 대해서 내는 것이 양도소득세다. 이해하시겠죠? 한 번 더. 요 1억에 대한 내는 세금은 무슨 세? 취득세. 요 1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재산세. 요 금액이 6억을 넘을 때, 만약에 7억짜리다. 6억이 넘는 게 1억이죠. 그죠? 거기에 대한 세금이 종합부동산세. 아시겠죠? 그리고 요 남은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교재 290, 보기에 3쪽이죠, 아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293쪽. 교재 한번 보세요. 293쪽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은 가운데 그 세율표가 나와 있죠. 그 아래 나와 있는 비사명 토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거 보지 마시고 가운데 있는 표를 보시면은 기본 세율에서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8단계 초과 누진 세율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1년 금년부터 이제 적용되는 세율 표입니다. 개정된 겁니다. 그럼 과표가 나오고 거기 세율이 나와 있죠.
자, 잘 보세요. 5천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4,600만 원 초과와 8,800만 원 이하 그 사이에 들어있죠. 그죠? 5천만 원은. 그러면은 그 옆에 보니까 세율 한번 보세요. 기본이 얼마죠? 582만 원에, 그죠? 아, 요거는 582만 원에 여기에다가, 그렇죠? 그거 보니까 그것도 계속 나오죠. 그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4,600만 원 초과 금액의 24%다. 그죠? 4,600만 원 초과액의 24%니까 그럼 4,600만 원 초과 4,600만 원 빼고 나면은 400만 원 남죠. 요 4,600만 원 빼고 나니까 그죠? 여기에 24%니까 이 금액은 96만 원 되겠죠. 요게 96만 원이다. 그러면은 기본이 582만 원에다가 요 초과분에 대한 96만 원 더하니까 678만 원. 요게 납부할 양도소득세입니다. 우리가 납부할 세금. 그런데 실제 납부할 금액은 여기에다가 10% 플러스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부가세를 한다 그랬죠. 그죠? 부가세. 그 10% 물론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양도소득세는 부가세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썼는데 지금은 양도소득세는 부가세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부가세가 아니고 독립세가 되어버렸는데 용어상. 그렇지만 우리는 쉽게 10% 붙여서 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세요? 10%. 예. 그럼 여기 10%면 보세요. 678만 원에 10%라면은 67만 8천 원이죠. 그걸 더하니까 여기다 또 더해보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약 한 750만 원 좀 될 겁니다. 실제 세무서에 내는 돈은 여기에다가 10% 붙여가지고 750만 원 내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본세를 하는 겁니다. 일단 계산은 여기까지 먼저 하시고 낼 때는 10% 업해서 낸다. 더해서 낸다 하는 거 아시면 돼요. 우리가 계산했을 때 500만 원 나왔다. 요것만 할 수 있으면 되고 실제 세무서 낼 때는 얼마 내야 된다? 550만 원 내야 됩니다. 만약에 세금이 2,5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2,500만 원에다가 실제 낼 때는 얼마 내야 되고? 그렇죠. 2,750만 원 내야 되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다. 양도세. 벌써 이제 한번 딱 계산해 보면 아하,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한다. 아시겠죠? 그죠? 그렇죠. 우리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2억에 샀습니다. 2억에 샀다가 3억에 팔았다. 자, 요걸 뭐라 한다 그랬죠? 취득가액. 이걸 뭐라 하고? 양도가액. 얼마 남았습니까? 1억 남았네. 그 1억에 대한 세금 계산합니다. 예. 자, 세금 계산하는데 이제 1억을 한번 찾아볼까요? 교재 다시 봅니다. 293쪽 1억 어디 들어있죠? 예, 그 구간이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네 번째 있습니다. 그죠? 그 속에 1억이 들어있죠. 그러면은 거기에 세율표를 보시면은 기본이 얼마죠? 1,590만 원에다가 그죠? 그리고 8,800만 원 초과 금액의 35% 되어 있습니다. 8,800만 원 초과 금액의 35% 되어 있죠. 그죠? 그럼 8,800만 원 초과 8,800만 원 빼고 나면 1,200만 원이죠. 요 금액의 35%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 금액이 얼마냐 면 계산하면은 42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420만 원이다. 그죠? 그럼 1,590만 원에다가 요걸 더한 금액. 그럼 얼마죠? 예, 2,010만 원 되겠네. 그죠? 요게 납부할 양도소득세입니다. 1억 남았죠? 1억 남으니까 납부할 세금이 얼마다? 2,010만 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실제 낼 때는 얼마 내고? 그렇죠. 요 10% 플러스가 2,210만 원 내야 되겠죠. 그죠? 예. 10% 더 한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계산할게요. 보세요. 만약에 내가 5억에 샀는데 이게
13억에 값이 많이 올랐다고 가정합시다. 13억에 팔았다. 한 7억에 팔았다. 18억에 팔았다. 한 18억에 팔았다. 예. 막 재개발, 막 개발되면서, 그죠? 뭐, 실제 많이 오릅니다. 그죠?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그럼 5억짜리 18억 됐다. 얼마 남았습니까? 예, 13억 남았네요. 그죠? 13억 남았다. 여기 세금 계산 한번 해볼까요? 13억에 대한 거. 자,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자, 그 마지막이죠. 그죠? 8단계에 나옵니다. 그죠? 10억 초과 나와 있죠. 10억 초과. 그 10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이 얼마죠? 3억 8,460만 원입니다. 3억 8,460만 원. 그죠? 여기에다가 그 뒤에 보니까 10억 초과 금액의 45%. 그 10억 초과 금액의 45%니까 요게 10억 초과는 10억 빼고는 3억이죠. 이 3억의 45%다. 아시겠죠? 그 이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1억 3,500만 원 되겠네요. 그죠? 1억 3,500만 원. 네, 이렇게. 그럼 3억 8,460만 원에다가 이걸 더하니까 1에 더하면 얼마죠? 5억. 예, 더하니까 5억. 예, 1,960만 원. 이게 납부할 양도소득세입니다. 얼마 남았죠? 13억 남으니까 납부할 세금이 5억 1,900만 원 약 나옵니다. 세금 엄청나죠, 그죠? 그런데 이게 가장 약한 겁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어떻습니까? 1년 이하는 70%입니다, 세금이. 세금 70%. 그럼 이거 70%면 얼마죠? 9억 1천만 원 세금입니다. 9억 1천만 원. 그걸만 냅니까? 거기에다 10% 내보면 얼마나? 10억을 내요, 10억. 이 13억 남았다 10억 내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3억밖에 안 남습니다. 지금 엄청, 이건 완전 징벌이죠, 그죠? 징벌. 1억 보유 안 하고 1억 1년 내에 팔면은 70%입니다, 세금이. 이런, 아무튼 이거는 뭐 다른 말씀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과거에는 이제 이 양도소득세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세율이 높았던 게 이제 미등기 전매 있죠. 우리 샀다가 등기 안 하고 또 대판 게 있죠. 그거는 이제 불법이죠. 그죠? 예, 그때는 70%입니다. 그거는 이제 과거부터 오랫동안 그거는 70%였는데, 뭐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정책을 계속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지금 현재 뭐 주택이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1년 내에 팔면은 70%입니다, 세금이. 엄청납니다, 이거는. 그죠? 10억까지 세우네, 10억을 세우네. 예. 이거는 이제 말로 정상적인 거래했을 때 이래 된다 이겁니다.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조정지역은 또 2년 이상 살았을 때 그 집에. 그래, 가장 우리가 정상적인 살고 매매를 했을 때 이 세금이 나오는데 이것도 많죠, 그죠? 13억 남았는데 5억을 세금 낸다는 거는 이거는 뭐 엄청 큰 건데 지금은 또 이것도 아니고 뭐 1년 이상 하면 1년 미만 하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이렇습니다, 세금이. 또 이것만 내는 게 아니고 이것도 10% 내야 되죠, 그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하여튼 양도세가 이렇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양도소득세 계산해 드렸는데 이해하시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실무에 가시면은 일단 요것만 하시면 돼. 그죠? 대충 얼마나 온다 하는 거 아시면 되잖아. 예를 중개업을 하실 때. 그렇죠? 그럼 뭐, 얼마에 사다 얼마에 판다 하면은 그 계산해, 요 표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 그죠? 또 실무에 가면은 요 계산 방법이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거든요. 우리는 이론상 이렇지만 실무에 가면은 만약에 1억 남았다 하면 이거 바로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빼기 얼마 해봅니다. 누진 공제해서. 그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그 방법을 더 많이 씁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어떻든 아무튼 실무에서는 이 계산만 할 수 있으면 양도세는 이제 금액 계산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 대비해야 되잖아, 그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비하다 보니까 그 양도소득에 대한 그 세부적인 걸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전체 흐름은 이렇다 하는 먼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일단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이제 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이래 한다 하는 거 아시고,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그럼 만약에 우리가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5천 남았습니다, 그죠? 남고 나니까 세금 이게 나왔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 내가 이제 보유를 오래 했다. 보유기간 3년 이상 보유하면은 공제를 해줍니다. 1년에 2%씩. 그걸 우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 이래 부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시작.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 번 더 시작. 장기보유 특별공제.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3년 미만 보유하면 없고, 3년이 넘을 때 3년 이상 보유하면 1년에 2%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럼 만약에 3년 6개월 보유했다. 6개월은 절사. 3년 6개월 보유했다 하면 3년이 넘었잖아, 그죠? 2%씩 몇 %? 6% 공제해 줍니다. 6%. 양도 차익에. 그럼 내가 만약에 4년 3개월 보유했다 하면은 4년만 딱 보고 2 곱하면 몇 %? 8% 공제해 줍니다. 내가 만약에 7년 10개월 보유했다? 그럼 7년 있잖아, 그죠? 7년에다 2를 곱하면 얼마? 14% 공제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장 15년까지 부여해 줍니다. 15년 이상은 15년으로 봅니다. 그럼 15년까지 하면은 2%씩은 몇 %? 30% 공제받습니다. 아시겠죠? 그 30% 만약 여기서 요금에 의해서 30%를 공제받는다.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10년 이상은 2%씩이니까 20%죠, 그죠? 여기 20% 공제받고. 그걸 뭘 한다? 다시 시작.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아시겠죠, 그죠? 한 번 더. 장기 보유. 3년이나 장기 보유다, 그죠? 특별 공제를 합니다. 1년에 얼마? 2%. 몇 년 이상? 3년 이상. 미등기는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죠? 등기된 자산에 대해서 해줍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아시겠죠? 일단은 그렇게 기본하고, 또 교재를 보면서 제가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해주고 나서 250만 원 공제해 줍니다. 또 250만 원. 그걸 우리가 기본공제라 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따라해 보세요. 시작. 양도소득 기본공제. 한 번 더 시작. 양도소득 기본공제. 얼마? 250만 원. 1년에 250만 원. 그건 1년이 아니고 그 자산별로 해서 말하면 우리가 소득별이죠. 부동산 250만 원, 주식 250만 원, 기타 묶어서 파생상품 2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장기보유 이제 우리가 양도 차익에서 여기에서 3년 이상 보유하면은 공제하는 걸 뭐라 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1년에 얼마? 2%씩. 최대 몇 년간? 15년간. 그걸 장기보유 특별공제고, 그리고 한 번 또 해줍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얼마? 250만 원 공제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요 세율을 곱하죠.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내가 자, 1억에 샀다가 토지입니다. 토지를 땅을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몇 년 보유했느냐? 10년 3개월 보유했다.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은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으니까 5천 남았죠, 그죠? 요 5천을 뭐라 부른다? 양도 차익. 아시겠죠? 양도 차익. 여기 지금 10년 3개월 그랬습니다. 10년 1년에 몇 %씩? 2%씩. 몇 %? 20%. 여기 20%니까 1,000만 원이죠. 요걸 공제 준다 이겁니다. 공제. 그러면 1,000만 원 공제하고 얼마 남습니까? 4천만 원 남죠. 요걸 뭐라고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시겠죠? 그죠? 자, 요걸 다시 뭐라 했습니까? 양도 차익. 요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억하세요. 다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걸 우리가 양도소득이라 이래 부릅니다. 요거는 뭐라고? 양도차익. 요거는 양도소득. 여기에서 250만 원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3,750만 원 되겠죠. 그죠? 요걸 이제 과세표준이라 부릅니다. 과세표준. 여기에 세율. 이렇게. 예. 자, 다시. 양도차익. 요걸 뭐라 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걸 양도소득.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그럼 얼마나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3,750만 원은, 자, 다시 교재 한번 보세요. 3,750만 원은 그 기본이 얼마죠? 72만 원이죠. 72만 원에다가 여기에서 그죠? 1,2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되어 있습니다. 1,200만 원 초과 금액의 15%니까 요게 1,200만 원 빼고 나면은 그죠? 2,550만 원이죠. 그죠? 여기에다가 그게 지금 몇 프로 그랬습니까? 15% 그랬습니다. 그죠? 15%. 그 요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382만, 약 380만, 3만이다. 25 하니까 맞네. 그죠? 382, 5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약 반매습니다. 그러면 요래 더 하니까 그죠? 72만 원에다가 하니까 455만 원. 이렇게 나왔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5천만 원 남았을 때는 세금 이거였잖아. 그죠? 그런데 요거 보유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납부세금 요거 됐잖아요. 좀 줄어들었죠. 그죠? 그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거는 정확한 계산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걸 뭐란다 그랬습니까? 요거는 양도 차익. 요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알았죠? 요거는 양도 소득. 요거는 기본 공제. 우리가 양도 소득 기본 공제를 줄여서 기본 공제를 할게요. 과세 표준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기본 됐는데,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1억에 샀습니다. 그죠? 1억에 샀는데, 이 사면서 비용이 들어갔다고요. 비용. 그렇죠. 그죠? 내가 살 때 비용 들어가죠? 이 비용 들어갔더라.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갔다. 어떤 비용일까요? 그죠? 그죠? 취득세 들어가지 않습니까? 취득세, 등록세. 그죠? 살 때 취득세, 또 중개수수료. 간단히 생각하세요. 팔 때도 비용 들어가죠? 여기에 비용이 들어갔다. 1,000만 원 들어갔다. 어떤 비용 들어갈까요? 양도세.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취득세만 공개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취등록세만 공개받는다. 왜냐면 우리가 취득할 때 부동산은 취득세에 등록세가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하나만 생각하세요. 취득세만 공개받는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른 세금은 제외다. 일단 취득세만 포함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팔 때 중개수수료 생각하세요. 중개수수료 간단하게. 그럼 보유 단계예요. 그죠? 이때 보유시죠. 그죠? 보유하면서 또 비용이 들어갔다. 한 2천만 원 들어갔다. 어떤 비용? 수리비. 그 보유할 때는 우리 수리비, 수선비 생각하세요. 수선비. 건물을 어떤 그죠? 여러 가지 수선할 게 있잖아. 그죠? 건물을 갖다 정축을 했거나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자본적 지출을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개수, 리모델링 이런 거죠. 그죠? 이런 비용이 들어갔다. 자, 다시 내가 사면서 취득 시에 비용이 들어갔고, 팔 때도 비용이 들어갔고, 보유하고 있을 때도 비용이 들어갔다. 자, 이 비용들 어떻게 할까요? 공제해 줍니다. 아시겠죠? 다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비용이 만약에 들어갔다면은 양도 차익이 얼마가 될까요? 다 빼면, 이거 다 빼주면, 그렇죠. 1,000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1,000만 원 남았습니다. 1,000만 원. 5천만 원에서 이거 다 빼니까, 그죠? 1,000만 원 맞죠? 그죠? 뭐 1,000만 원의 세율을 하죠. 이렇게. 그럼 요 1,000만 원의 세율이 몇 프로냐? 자,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1,200만 원 이하는 세율이 몇 프로? 6%죠, 그죠? 6%. 6%네. 요게 6%네. 바로 6%. 그 얼마죠? 60만 원. 아, 납부할 세금. 아하. 좀 감이 오죠, 그죠? 자, 우리가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을 때 낼 세금 이거였는데, 그죠? 그런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세금이 이거 나왔대요. 굉장히 적죠, 그죠? 이런 비용들은 공제해 주는구나. 아시겠죠? 살 때 비용, 보유 시의 비용, 팔 때 비용, 공제해 주는구나. 그걸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공제 주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걸 정해놨습니다, 법으로. 어떤 비용은 공제해주고 어떤 비용은 공제 안 해준다. 딱 정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면서 어디 그 가서 뭐 밥을 먹거나 술을 먹었다, 접대비했다, 이런 것까지 공제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걸 우리 알아보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아무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요 1,000만 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1,000만 원 하는 게 1,000만 원이 어떻게 나왔죠? 예, 이거 다 뺀 거잖아, 그죠? 이렇게. 그렇죠? 이 금액에서 이거 뺀 거잖아. 그래서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빼고 비용 빼고 비용 뺀 게 이거 나왔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요 양도가액에다가 취득가액 빼고 비용 빼는데, 잘 들으세요. 취득 시의 비용은 요 취득가액에 포함해 버립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1억이라 보지 아니하고 1억 1,000만 원 봐버립니다. 요걸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취득 시의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 주고 샀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요 비용은 우리가 양도 비용이잖아, 그죠? 양도 비용인데 용자는 빼버리고 그냥 양도비라 합니다. 양도비. 자, 뭐라 했습니까? 양도비. 요걸 뭐라 할까요? 보유비 아닙니다. 요게 어렵습니다. 요 말이 자본적 지출이라 이래 부릅니다. 다시 뭐라 했죠? 예, 요거만 하나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본적 지출. 자, 다시. 요 비용은 여기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취득 시 비용은 취득 가액에 포함해 버리고, 요 비용은 양도비, 양도 비용인데 그냥 용자는 빼버리고 양도비. 요걸 뭐라 부른다? 자본적 지출. 요 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 나왔습니다, 그죠? 요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본적 지출을 하는데 요 반대말이 뭐냐 하면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제가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이 말 들어보신지 모르겠네.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회계학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라 이랍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건물을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데, 건물, 여기에 만약에 요게 창문이죠, 그죠? 창문이 하나 깨졌습니다. 요거 가려는데 돈 들어가잖아, 그죠? 뭐 몇천 원 들어가도 몇만 원 더 들어가죠. 요런 비용은 수선비죠, 수리비죠. 이 비용 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런 만약에 기와장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비가 셉니다. 요 가려야죠. 요런 비용은 소소한 비용이죠. 요런 비용은 비용 처리하고, 만약에 이 건물이 1층짜리 건물인데 이렇게 정축했습니다. 한 층 더 올렸습니다. 돈 많이 들어갔죠, 그죠? 이거는 자산의 가치가 증가된 겁니다. 이런 지출을 뭐라 하느냐? 자본적 지출이라 부릅니다. 요런 지출을 뭐라 하느냐? 수지 지출이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우리가 수리비가 들어가죠, 그죠?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이 수리비가 돈이 많이 들어간 거,
돈이 조금 들어간 걸 구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자산 원가에 포함해 버립니다. 요 우리가 자산 원가에 포함하고 돈이 조금 들어간 거는 비용 처리하는데 요 자산 원가에 들어가는 것을 요래 부릅니다. 자본적 지출이라 부르고 비용 처리하는 것을 수익적 지출이라 요래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죠? 왜 이런 용어를 쓰느냐 다시 말씀드리게 보세요.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자산 처리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자산 이 금액이 커지잖아. 그렇겠죠? 그죠? 이게 커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커지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 말은 자산적 지출입니다. 원래 표현이. 그래, 회계학에서 요 금액이 증가되면 이게 커지니까 회계학에서는 자본이 커진다 보고 자본적 지출을 이래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아, 그래서 이게 자산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 요래 표현하는구나. 아시겠죠? 요거는 또 왜 수익 지출이냐? 원래 이거는 비용 처리한다 그랬잖아. 그죠? 비용인데 우리가 비용 처리한다는 거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하면서 수익을 얻기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항상 수익에 따르는 비용 지출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바꾸어서 요래 표현하는 겁니다. 수익적 지출이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말 뜻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본적 지출, 수익 지출. 그러면은 자본적 지출은 여기에 공제해 줍니다. 그죠? 요거는 공제 안 해줍니다. 지금 말해서 여러분들 아파트에 만약에 가서 리모델링 했다. 당연히 이건 돈 많이 들어갔죠. 그죠? 포함해 줍니다. 이거는 자본 지출이고. 왜 그 발코니 확장 공사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어 들어갑니다. 근데 붙박이장 이런 거는 처리 안 해줍니다. 이렇게. 이에 들어가죠. 그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게 예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법인 세부에 보면은 자본 지출에 예, 실예 해서 나오고 또 이제 실무에 가면은 그 업무 처리 지침에 보면은 쭉 사례들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막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이건 돈 많이 들어간 거구나. 쉽게 말해서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자본 지출이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은 수익 지출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건 돈 많이 들어간 거다. 이건 돈 조금 들어간 거다. 요거는 공제 받고 요거는 공제 못 받는다. 자, 마무리 하나. 요걸 묶어서 우리 뭐라 하느냐? 필요경비라 이랍니다. 필요경비. 뭐라 했죠? 필요경비. 우리가 지금은 이제 또 처음 들으신 분 있죠. 그죠? 처음 공부하시니까 항상 용어가 나오면은 그 자꾸 매번 반복하세요. 이걸 묶어서 뭐라 한다? 필요경비. 아셨죠? 필요경비라. 뜻은 별거 없습니다. 여기에 팔 때 들어간 필요한 경비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묶어서 필요경비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비용들은 여기에 포함한다는 말을 바꾸면 공제 주는 거잖아. 그죠? 공제 준다는 거는 우리 세금이 적게 나오는 거잖아. 양도사익이 작아지니까. 제외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요거는 세금과 관계없죠. 그죠? 요거는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는 공제를 받으니까 양도 차익이 줄어드니까 세금을 적게 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하면은 이거는 공제 받는 거구나.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하면 이거는 공제 못 받는 거구나. 이해하시겠죠? 그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 차익이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작아지니까 결국은 세금 혜택을 받는다 이 말이고 필요경비에 산입 안 한다 하는 거는 세금 혜택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자꾸 혼동하죠. 왜냐하면 책이 읽다 보면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불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뜻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거는 공제 받는다는 말이고 불산입한다는 말은 공제 못 받는다는 말이구나.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걸 딱 중심을 딱 잡으셔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은 책을 읽을 때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 기본을 알았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다시 제가 또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